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선 8기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준하경 경주시장도 오늘 취임식을 갖고 지방 소멸에 대응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유례없는 고물가의 파고를 의식한 듯 기존의 딱딱한 취임사는 사라지고 프레젠테이션이나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시책 추진 방향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항 최초 3선 시장의 화두는 지속 가능한 포항입니다. 민선 7기 지난 4년 동안 3대 국가 전략 특구 지정과 2차 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지진 피해 극복의 성과를 발판으로 민선 8기 4년을 포항의 미래를 바꿀 골든타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조업 강국을 이끌었던 철강 산업의 쇠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 도시 실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탄소 중립이 실현되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투자 가치가 있는 사람과 돈이 모이는 신산업 도시를 우리는 만들어가야. 학산천 등 4대 하천 복원으로 수변 생태 도시를 만들고 연구 중심 의대 설립과 과학고 이전, 국제고 신설 등 교육과 의료를 확충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꿈을 이루는 주역은 청년, 청년을 불러오는 것만이 포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IT 기업인 애플과 포스에게 멋진 창업 센터인 체인지 오브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창업센터가 곳곳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여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많은 펀드와 창업 지원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경주시장 취임식 역시 의전을 벗어 던졌습니다. 연령, 직업을 대변하는 시민 100명이 쌍방향 온라인 방식으로 참여해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했습니다. 준하경 시장은 관광객 2천만 명 실현의 관건은 세계 문화유산의 활용이라고 보고 경주 특례시 지정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100만 이상의 시에 주어지는 그런 권한과 마찬가지로 역사문화관광 특례시로 지정을 받아서 시장이 소위 개발 업무와 문화재 보호 업무를 좀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부여받고자 하는 겁니다. 또 포스트 원전 시대에 대비한 간포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와 경북 전체의 절반이 경주에 몰려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이루어 사람이 몰려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를 약속했습니다. SMR 발전 기기를 생산해서 세계 시장을 해서 수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SMR 국가산업단지를 5천억 들여서 우리 경주에 짓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둔 겁니다. 민선 8기 경북 동해안 시장에게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 소멸 위기를 돌파할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민선 8기 울진군수와 영덕군수, 울릉군수 취임식도 오늘 개최됐습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희망 울진을 건설하겠다며 고령화와 지역경제 침체 등 위기에 처한 울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열 영덕군수도 민선 8기 취임식을 열고 40년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영덕, 화합과 상생으로 미래를 향해 성장하는 영덕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 한마음회관에서 취임식을 열고 군민이 주인인 열린 군정, 웃음꽃 피우는 지역경제, 매력이 넘치는 생태 관광을 5대 군정 방침으로 밝혔습니다. 경주시 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어 9대 전반기 의장의 이철우, 부의장의 이동엽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이철우 신임 의장은 1차 투표에서 21명 전체 의원의 지지를 얻어 전반기 의장에 당선됐고 부의장 선거에서는 이동엽 의원이 1차 투표에서 19명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편 포항시 의회는 오는 4일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어제 포항에서 새끼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남성이 검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이 최근 몇 년 동안 이 일대에서 일어난 길고양이 연쇄 살해범이라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21일 초등학교 앞 길고양이 급식소에서 발견된 새끼 고양이의 사체. 그런데 9일 만에 붙잡힌 30대 남성 피해자의 지문 감식 결과 추가 범행에 대한 실마리가 드러났습니다. 우선 지난 2019년 경북 포항의 한 대학교에서 잇따라 일어난 동물 학대와 살해 사건. 4차례에 걸쳐 고양이 발이 잘리거나 사체가 훼손됐는데 사건 현장에는 어김없이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활동을 중단을 해라. 중단하지 않는다면 그 해가 다 고양이에게 돌아갈 것이다. 6개월 뒤인 2020년 3월에도 포항 시가지에서 벽에 매달린 고양이 사체와 함께 경고문이 발견됐습니다. 이 두 사건의 경고문 내용이 거의 같아 동일 범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범인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검거된 남성의 지문과 지난 2020년 사건의 경고문에서 채취한 지문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세 사건 모두 이 남성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경찰은 더 나아가 지난 2019년 이후 포항시 북구 일대에서 일어난 동물 학대 사건 10여 건과의 연관성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발생했던 동물학대 유형과는 조금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범죄 유형이고요. 동일하게 공개된 장소에 목을 매달아서 이렇게 사체를 걸어놨다면 거의 동일범일 가능성이 높죠. 경찰은 국립과학수산고원에 피의자의 DNA 분석을 의뢰했고 검찰은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주시는 오늘부터 지역상품권 경주페이 캐시백 혜택을 잠정 중단합니다. 경주시는 경주페이 신규 가입자와 이용 규모가 급증하면서 올해 확보한 인센티브 예산 97억 원이 모두 소진돼 캐시백 지급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주페이 신규 가입자 수는 지난해 3만 8천여 명이었지만 올 들어 4만 3천 명이나 추가 가입을 했고 현재 누적 등록자 수는 총 12만 4천 명입니다. 경주시는 하반기 추경 예산을 확보해 추석 명절 등에 맞춰 캐시백 혜택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